5월 25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선에서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이재명이 좀 앞서가고 있지만 이게 뒤집어지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놀랍도록 10%포인트가 넘게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지지율이, 대신에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 폭락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ARS 조사나 이 전화 면접 어느 것을 봐도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다. 이 차이가 ARS 조사를 보면 3%대까지 추격을 했다. 이제 곧 뒤집어질 수도 있다.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에 뒤집어질 수 있느냐? 이번 주에도 화요일 마지막 이제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뒤집어야 한다. 골든 크로스가 올 것이냐? 라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라면 김문수 후보가 이번 주 중반쯤에 이재명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는 뒤집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보수 대결집, 또 이재명의 자업자득입니다. 이재명의 자살골이라고 보기에는 이재명이 자신이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뛰어난 선택, 신의 한 수가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은 계속 자살골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내일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 사법부 겁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사들이 자기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모레는 또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열립니다.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28일까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의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어제 전격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1시간 가까이 만났습니다.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도 찾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판에 나타나면 소리가 울린다라고 할 정도로 이 민심이 요동치는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가지를 조언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 경선 때의 모든 일을 잊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진정성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도우는 말을 했습니다. 소위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을 정치권에 이 발탁을 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준석이 완주를 한다면 이준석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당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사표 방지 심리가 있다. 그래서 이준석의 지지율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선거에 임해라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게 김문수 후보도 이미 진정성으로, 그러니까 뚝심이고 진정성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걸 자신의 브랜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을 잊고 원팀이 되어라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도 주문하는 것이 됩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도 친윤과 친윤이 소위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빚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런 걸 모두 안고 지금 원팀으로 갈 수 있는 이 여건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가를 찾아가고 오늘은 충청도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을 합니다. 이건 김문수의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과 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준석 이낙연 쪽에 던졌습니다. 공동정부입니다. 개헌을 매개로 해서 공동정부를 꾸리자. 이걸 구체적으로 던져서 이 두 가지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의 신의 한 수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빠르게 지난 2주일 사이에 1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치솟으면서 이재명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지지율도 조금 오르고는 있지만 이준석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5배, 10배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과 박빙의 승부로 가게 되면 이준석은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에 대선에서 패하게 되면, 보수가 패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이준석이 뒤집어 쓸 수밖에는 없다. 또 이준석이 10%가 되지 않는 지지율로 이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준석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선거비를 보전받지를 못합니다. 또 이준석의 이 패배에 따른 책임감, 이준석의 앞으로 정치적인 비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정부에 참여하게 되면 이준석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는 김문수 정부 안에서 이준석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27일 이 마지막 TV 토론을 끝내고 28일쯤에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더 이재명과 근접하도록 따라붙어야 한다. 이 공동정부를 제안한 것도 신의 한 수였고 보수 대결집에 쐐기를 박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이 영남을 비롯해서 전국에 이 전체 보수가 완전히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게 계기가 될 것이다. 공동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중도로의 확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보수층이 모두 결집하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ARS로는 40%를 넘고 있고 전화 면접으로는 30% 중후반입니다. 기존의 보수층이 모두 뭉치게 되면 40%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빙의 승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로의 확장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중도로의 확장, 정치개혁 이런 부분은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이 카드로 남겨두는 것이 마지막 협상의 카드로 그래서 이준석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정치개혁을 크게 강조하는 것으로 중도로의 확장은 가능할 것이고 중도로의 확장 지금 민주당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이런 똥볼이 자살골이 왜 되풀이되느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만 강조를 해도 중도로의 확장은 충분히 또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생각하는 전략들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 두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그 다음 이 공동정부를 제안한 것 이 두 가지가 김문수 후보의 막판에 아주 지지율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재명의 자살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제 굉장히 자신이 이 당에 큰 지시를 내린 것처럼 박범계를 비롯해서 그 민주당의 소위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법관 증원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30명에서 이 100명으로 지금 14명인데 이거 증원을 한다라는 안인데 지금 민주당의 법안이 3개 정도가 최근에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가 낸 입법안에는 법조인 자격이 없는 사람, 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소위 유시민이나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어제 선을 그었습니다. 당에 자중하라라는 지시도 했다.
이건 자신의 생각이 아니다. 또 민주당의 당론도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입법안들을 내고 있는 것이다. 박범계만 이 입법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김용민 등도 지금 입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경태를 비롯해서. 또 이 입법안에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특히 친명계 의원들이 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선을 그으면서 자기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자제를 시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풍이 엄청나게 거셌던 겁니다. 역풍이 거센데 그 역풍이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 또는 중도 보수에서 이걸 보면서 김어준을 대법관으로 임명을 한다고 다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 뭐 어제 알아서 어제 이렇게 민주당에 자제를 시키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 이재명의 자살골입니다. 자살골인데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특검 탄핵을 내걸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방탄 독재 입법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기가 관계되는 지금까지의 재판을 모두 없앤다. 중단시킨다. 자기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법안 자체를 바꾼다. 또 이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 대법원에서 결정한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법안들은 이재명으로서는 이 법안이 필요합니다. 개딸들을 달래야 하고 강력한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하고 또 빨리 이런 법안들을 준비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런 법안들을 빨리 공표를 해야 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서 저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지 못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 중단입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민주당 의원 30명, 박범계나 김용민, 이 이재명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이 정청래를 비롯해서 이 법사위 위원들이 내고 있는 이 법안들을 이재명이 몰랐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모두 알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들을 모두 준비해 가면서 최근 들어서 이재명이 이걸 톤다운 시켰던 겁니다. 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어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될 때마다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 자기 생각은 아니다. 법사위의 위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해 왔습니다. 여론의 역풍이 무서웠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그런데 준비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물밑에서는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위 방탄 입법들을. 이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의 지지율이 10% 이상 김문수를 앞서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재명은 아마 그대로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판이 뒤집어진 겁니다. 지지율이 한 자릿수 차이로 따라잡힌 것입니다. 이재명은 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데 어느 국민이 지금 이게 이재명 뜻이 아니다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지시가 아니고 정청래가, 김용민이, 박범계가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의 지시 없이 지금 이런 예민한 법안들을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 특히 친명 의원들은 없습니다. 이게 소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특히 중도 보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보고 고개를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장 내일 법관 대표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게 또 부담인 겁니다. 이 법관 대표회의가 처음에는 소위 그 지도부라고 하는 좌파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걸 굉장히 서둘러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법관 대표회의를 한다라고 했다가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법관 대표회의에서 의논할 내용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내일 의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과반수로 무슨 의결을 해서 한 140명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 3,300명의 이 법관들을 대표해서 이건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의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일 어떤 의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대선을 앞두고 이게 적합한지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은 한 재판입니다. 판사들이, 판사 아닌 사람들도 재판과 관련되어서 부적절한 비판을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입니다. 하물며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혐의에 대해서 재판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늦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법관회의를 소집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이건 사법 독립, 재판 개입입니다. 개별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동료 판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스스로 지금 이런 짓을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이 사법부 독립 쪽으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으로서는 이것도 부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선 막판에 오면서 이재명은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저질러 놓은 일들 이걸 수습하기에 바쁠 것이다. 이걸 수습하느라 자살골을 찰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선에 대비를 해서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국회까지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여론은 완전히 싸늘하게 돌아서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이재명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 자기가 뭐 지시를 내렸다. 이런 거 추진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일 법관 대표 회의도 지켜봐야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커피 원가를 비롯해서 호텔 경제학 뭐 등등 많은 자살골을 비롯해서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런 법원을 협박하고 대법원을 겁박하는 이런 법안들, 이런 탄핵들, 이런 부분으로 인한 자살골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기로 해서 보수 대결집을 이룬다. 그 다음 이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정치 개혁을 선언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정치.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안에 완전히 골든 크로스 뒤집어 엎어버린다. 지지율에서 이재명을 앞서가기 시작하면 이게 한쪽은 상승세고 이재명은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됐으니까 50%는 내려갈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자살골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10%포인트 이상의 이 차이를 유지해 가야 버틸 수 있었는데 이미 그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자신감을 얻었고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김문수의 신의 한 수, 이재명의 자살골 딱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5월 25일 휴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